여러분 안녕하세요.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MTN 보물섬 진행의 오닌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아는 와이프라고 아세요? 저 요즘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극중 남자 주인공인 지성 씨가 우연히 과거로 잠깐 다녀옵니다. 그때 했던 그리고 작은 행동,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와이프가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작고도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더 나아가서는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많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의 현재의 선택과 태도가 나머지 99%를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창하게 말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융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는 02-2077-6394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89번입니다. 장문에 이용을 하실 때는 건당 3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MTN 보물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보물섬의 첫 순서죠. 보물섬 토크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스트리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 이정열 재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이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내 보험 설명서, 꼭 필요한 보험 챙기기인데요. 사실 이 사람 말 듣다 보면 이게 좋아 보이고요.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저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도 나에게 꼭 맞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될 텐데요. 안석훈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까요? 네, 꼭 필요한 그 보험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네. 가입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거나 치매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병과 사고가 나에게 발생하게 되면 이 회복을 위한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치료 중간에 소득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치료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경제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경제적 리스크를 해지해주고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험의 크기와 비용에 대해서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어떤 중요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비용이 너무 낮아 보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과 또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함이 너무 낮아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위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또는 소득이 끊기는 고위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위험, 저비용에는 감기나 약, 골절 이런 것들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초기에 질병 초기에 내가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나 치료가 가능한 또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큰 위험인데요. 저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단계. 그죠? 그래서 암이나 고해감 또는 사망, 고도장애, 중증 치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치료 회복도 불가능하고요. 경제 활동도 유지할 수가 없고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이나 사망보장을 통해서 말기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든지 그리고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의료비나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의료실비 통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3대 질병 진단비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상해,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실손 의료비 등을 통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보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보험의 기초는 증권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가입한 보험 증권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보험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고객은 회사에다가 보험사에다 보험료를 내고요. 보험사는 보험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차분히 이제 살펴보실 건데 주계약은 뭐예요? 내가 낸 보험료를 차곡차곡 적립해서 복리로 쌓아졌다가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돌려받으시는 게 바로 주계약인데요. 근데 연금을 받기 전에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는 말기암처럼 자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 주계약의 50%를 선지급받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나 또는 간병 상태, 치매로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주계약의 80%를 선지급받아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마지막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주계약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특약은 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80세, 100세. 그래서 이 만기까지 보장을 하면 환급금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진단비, 3대 질병이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수술비, 의료실비, 진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네. 여기서 내가 보험회사라면 주계약과 특약 중 무엇을 더 많이 권하게 될까요? 주계약이랑 특약이요? 네네. 당연히 만기까지 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환급금 안 줘도 되니까 제 생각엔 특약이요. 네. 그렇죠. 보험사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네. 자, 예를 들어 1번부터 50번까지 로또 번호가 있습니다. 그 1번부터 50번의 로또를 다 사게 되면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도 높겠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재정 수준에 맞는 주계약의 크기와 보험료를 선택해서 큰 위험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 얘기를 하는 거 좋은 보험의 조건 대장금이죠. 그냥 보장의 범위는 커야 되고요. 보장 기간도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커야 된다는 이 대장금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보장 분석표를 보면서 하나씩 보장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보장인데요. 사망 보장에는 일반 사망, 질병 사망, 그다음에 재해 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인 이유 따지지 않고 자살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게 바로 일반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 보장 중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게 일반 사망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보장의 크기는 내 연봉의 5배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가져가기 최소한의 보장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보험인데요. 장애보험에는 이 보장, 그 장애율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특약이 3% 이상인지 그리고 5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장애 특약은 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 영구적으로 훼손 상태나 기능이 상실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간단히 아까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나와 있죠. 보면 어떤 간단한 기억 장애로 깜빡깜빡하는 이런 CDR 척도 2가 되면 뭐예요? 장애율 40%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내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10%의 장애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난소나 고환을 절제했을 경우엔 50% 장애율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들 많이 하시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경우엔 무릎에 30% 장애율로 보장을 받는데 내가 가입한 재해상의 특약의 가입 금액에 이 장애율을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 장애 특약이 3% 이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생각보다 적네요. 장애율이 디스크면 10%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추간판. 한마디로 아하. 우리가 공부하다가 좀 디스크 추간판이 튀어나왔다.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디스크 예. 나왔다. 이럴 때도 10%이기 때문에 큰 디스크 장애가 아니더라도 예. 경미한 디스크일 경우에도 진단을 받을 경우에 10%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알고 꼭 잘 챙기셔야 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사망 우리 진단비 보시면 진단비인데요. 진단비에는 3대 질병이죠. 암, 뇌혈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인데 이 앞에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중대한이라든지 기타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약관의 정의가 달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어머.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기왕 일반 암이면 다 줄 줄 알았는데 네. 중대한이라는 뇌졸중 또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서 그냥 내가 보험금 받을 때마다 보험사와 어떤 분쟁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죠. 다음은 수술 특약인데요. 수술은 생명보험의 1~3종 또는 1~5종 특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치질이나 암 수술까지 1,300여 가지의 수술 특약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되게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반면 손해보험의 수술 특약은 여기 보시면 7대, 16대 또는 이 30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장 범위가 좀 더 큰 그런 수술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이렇게 1~3종이나 1~5종 수술 특약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갱신돼서 더 이상 유지를 못했을 때 60세 이후에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특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실손 의료비 보장인데요. 실손 의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치료비 받은 거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검사를 위한 이런 검사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주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활용도가 높은 대신 보장 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갱신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가입실 때부터 어떻게 보험료를 최대한? 낮게 예. 그렇게 그래야겠네요. 설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갱신돼서 올라가더라도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가족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상배상 책임 앞에 가족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가족 누군가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활용하신다면 좀 위험에 대비할 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겠죠.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샅샅이 봐야겠어요. 중대한이 질병 앞에 그렇습니다. 있는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는지. 네, 맞습니다. 그런 수식어구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보험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보험 구성에는 처음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의 주인은 계약자죠. 그리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입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피자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압류가 예상될 때 바꾸는 이유도 돈을 수령하고 이 보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납입기관과 보장기관인데요. 대부분 납입기관과 보장기관을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입기관은 보험료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5년나 뭐 10년나 20년나 80세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장의 크기는 많이 받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될 때는 이런 납입기간을 조절해서 납입기간을 좀 길게 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보장기간이 있는데 보장기간은 뭐냐면 내가 혜택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완납하고 나서도 내가 보장기간에 따라 100세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80세 또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6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 기간들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짧게 설정이 돼 있다면 이런 보장 기간도 늘리는데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앵커님. 네. 자, 샘플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자, 땡땡땡 보장보험 여기 표 나오고 있죠, 지금? 지금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죠? 여기 땡땡땡 보험 보시면 여기 보면 합계 보험료가 16만 6,500원이죠. 네.
자, 어때요? 이 16만 6,500원 계속 60세까지 납입하면 될까요? 그냥 저것만 봤을 땐 사실 60세 납이니까 저것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니까 가지고 오셨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가입 금액, 보험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이 있는데 네. 주계약은 60세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반면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 보장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 보면 1년 또는 갱신형이라고 있고 100세까지 최대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특약 중에 가로치고 갱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갱신 특약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 갱신 특약이 많은 말수록 나중에 완납 이후에 60세 이후에 최대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 한번 보험 내용도 그리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알면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내 보험 설명서 꼭 필요한 보험 챙기기라는 주제로 안석훈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나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 떠 있죠. 서울 전화 02-2077-6394번이고요. 문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문자까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막식인데요. 네. 혹시 앵커님 양궁도 좀 재미있게 보시나요? 양궁하면 또 한국이죠. 그렇죠. 잘하잖아요. 우리.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양궁에서 관역 없이 화살을 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의미가 있나요? 관역이 없는데. 그렇죠. 네. 네, 의미가 없을 그렇겠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관역 없이 화살을 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20살이니까. 아, 20살. 네. 네, 오전 6시네요. 아, 네. 원하는 사항이신데요. 제가 볼 때 희망사항 오전 말씀드렸어요. 9시입니다. 네. 네. 출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바쁘게 또 출근해서 확실히 좀 더 느끼는 바가 있고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꿈나라로 간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네, 네. 그렇죠. 좀 암담하네요. 네. 네,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잘, 네, 네, 맞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꿈나라로 이제 가기 위해서요. 예. 이어서 10대, 20대 뭐 필요한 실손에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예. 오늘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 드리려고 두 분의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방송 보시면서 나는 요거 좀 더 알고 싶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 혹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열어두고 그러면 보물섬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